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거나 수의 계약을 맺는 등 익산시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스스로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윤리강령 강화와 겸직 공개 범위 확대 등 기준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을 정하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4차 회의가 18일 열리는 가운데 군산에서 해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어선 200여 척이 참여한 시위에서 어민들은 군산신항 관할권을 군산으로 해야 한다며 중분위는 선개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제시는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돼야 한다며 서명부를 중분위에 전달했습니다. 익산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체험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해날 대회가 오늘 개막해 오는 19일까지 원광대에서 열립니다. 국내는 물론 일본 환경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후 위기 시대의 강과 하천 살리기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거나 수의 계약을 맺는 등 익산시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스스로 도덕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만 윤리강령 강화와 겸직 공개 범위 확대 등 근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이해충돌 위반 논란에 휩싸인 장경호 익산시의원. 익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장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3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물품 대금 전액 반납과 윤리위원회 회부 자진 요청, 상임위원장직 사임계까지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요구 등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이제 요구한 상태라 자료를 받아보고 일단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위반 사항이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하는 거죠. 익산시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시의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가 익산시와 수의 계약을 통해 환경정비사업 12건을 수주받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사업체 이권 개입과 계약 압력 등의 구설수가 나오는 상황 때문에 익산시의회 윤리강령 등을 더욱 강화해 손반방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회 스스로 좀 세우는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익산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이해충돌 사전 예방을 위해 시의원 겸직 현황도 공개 대상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원의 지난달 기준 겸직 신고 내역을 보면 전체 25명 가운데 이종현, 장경호, 정현미 등 3명입니다. 업종은 건설업과 음식, 의료입니다. 시의원 본인에 한해 겸직 신고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이해충돌이 시의원 본인보다는 가족 등과 연관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지금과 같은 겸직 공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배우자 및 직계 혈손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익산 시의회 차원에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진행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되풀이되고 있는 시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논란. 이를 근전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의회 자정 기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국회에서 부른다면 언제든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합의해 증인으로 부르면 국민 앞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이번 공식 입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김관영 출석 거부론과 방탄론을 정면 동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북도가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잼버리 파행 진상 파악을 위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청과 부안군 잼버리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도의회가 새만금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합니다. 도의회는 다음 주에 대응단이 출범하면 새만금 잼버리 전북 책임론과 관련한 가짜뉴스의 팩트체크 등 명확한 진상규명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시민사회단체, 도내 14개 시군의회와도 연대해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을 물론 범도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북특별법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청 상황실에서 내일까지 열리는 국무조정실과의 실무 워크숍을 통해 자치권 확보와 생명산업 육성 등 분야별 특례조항 100여 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 취지와 본질에 반영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을 정하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4차 회의가 18일 열리는 가운데 군산에서는 해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관할권을 먼저 결정해달란 김제와 선 개발 후 관할권을 주장하는 군산의 입장이 갈리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해역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어선들이 줄지어 신항으로 몰려듭니다. 이후 방조제압도로에 700여 명의 시민과 바다 위의 어선 200여 척이 반원형으로 도열해 방조제를 에워쌉니다. 행정구역을 정하는 4차 행안부 중분위를 앞두고 군산어민들이 신항을 김제에 내줄 수 없다며 나선 겁니다. 군산해역으로 판단했던 2호 방조제를 김제시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어민들은 신항마저 내주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신항이 만들어지면은 그만한 수역이 줄어드니까 우리 어민들한테는 작업을 장소가 좁아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다 지켜온 바다인데 신항이 들어서면은 관할권을 김제로 다 가져간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우리 바다를 뺏어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민들은 해상 시위에 이어 행안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관할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방조제를 뺏긴 것도 우리가 울분을 터뜨리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여러분 신항만 방파제 여러분 보다시피 저 뺏기면 이 앞에 있는 신항만은 누구 거겠습니까? 방파제 뺏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저 앞에 있는 방파제 김제에게 뺏기면 저 앞에 있는 바다 당연히 김제 거라고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김제의 대응 수위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을 적게 결정해달라는 12만 명의 서명문을 중분위에 전달하고 신항 2개 선석개항에 대비하는 등 행정관할을 김제시로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군산과 김제의 상생의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이는 상황. 김제는 관할권 결정이 먼저라는 입장이고 군산은 명백한 군산 땅이라며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성개발 후 관할권 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새만금 관할권 갈등, 중분위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산과 김제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업체가 유럽에 김치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뜰해찬의 김치 제품 5톤이 헝가리에 수출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1년부터 까다로운 복합식품 수입 규정을 적용해 김치와 고추장 등의 식품 수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이 물꼬를 열면서 앞으로 수출 물량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내 7개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했습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현재까지 도내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기업인 하림과 중견기업 동우 화인캠 등 7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기업별 수탁기업 50개사와
법 시행 전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미리 적용하며 정부 지원 사업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농민단체가 쌀 방출을 예고한 정부 방침을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한 가마에 쌀값 20만 원 달성 약속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주 쌀 5만 톤을 방출하기로 한 것은 물가 안정을 핑계로 농민들에게 쌀값 폭락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농가 보호를 위한 쌀 공정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군산항의 무역 수지가 10년 넘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기준 군산 세관 수출액은 14억 8천만 달러, 수입액은 22억 6,400만 달러로 7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군산항을 통한 무역 수지 적자액은 지난 2013년 2,807만 달러를 시작으로 10년 넘게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국 무역 수지가 감소하면서 군산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익산시가 5급 이하 14명에 대한 수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진형 중앙동장 직무대리와 이재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권미나, 김상용 등 하위직 12명이 승진했습니다. 익산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체험 관광객이 늘어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광객 증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어린이들이 바람개비 열차를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익산 농촌 휴양마을에 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입니다. 열차를 타고 자연을 볼 수 있어서 인상이 깊었고 이제 또 오면은 가족들과 함께 또 오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우리가 생각과 달리 이 열차 바람개비 열차도 타니까 너무 신나고 자연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익산 농촌 관광객 수는 10만 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50% 정도 이상이 매출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 수익을 통해서 저희가 전국에 마을 자치연금을 또 도입을 해가지고 70세 어르신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제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시에서는 농촌 휴양마을 10곳 33개 코스를 개발해 힐링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 코스 개발을 33개를 개발을 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좀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관광 프로그램은 물놀이, 바람개비 열차 운행 등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고 농촌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익산시는 농촌 관광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체험비하고 숙박비를 50% 지원하고 있어서 2020년부터 구축한 농촌 관광, 익산시의 500만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올해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긴 장마 탓에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40일 동안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52,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4,002명과 비교할 때 29%가 줄어든 겁니다. 당초 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많은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환경단체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오늘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영향평가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체 선정에 나선 건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항건설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수라갯벌과 연안습지를 파괴해 기후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황등면 한 상가 건물에서 16일 오후 1시 45분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물 2층 음악동아리 연습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건물 80제곱미터와 악기, 음향장치 등이 타 2,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역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염습지 보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40년 이상 보존되어 온 옛 문여도 정수장터 일대 염습지가 난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레저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염습지에 주차장과 상가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환운연은 무조건 습지를 그대로 두자는 것은 아니라며 해양 레저단지와 연계해 습지를 보존하면서 생태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법정에선 미군 장병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맡았던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전주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군산 미 공군 장병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부대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B씨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정황상 B씨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 강해날 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 동안 열립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강과 하천 살리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합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와 익산네트워크, 익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 강해날 익산대회의 막이 열렸습니다.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참가한 환경단체들은 2박 3일 동안 포럼과 우수사례 발표, 익산 생태 관광지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포럼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물환경 살리기 방안들이 발표되고 논의됐습니다. 또 일본 수환경 교류 대표 야마미치가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일본의 물환경 보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야마미치는 기후위기 시대의 강 살리기 프로젝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この地はかつて百済という時代2000年前から日本との交流は盛んな土地でありました。ご招待の感謝の言葉といたします。 국내에서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유역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이번 태풍 카눈의 특성에 주목하며 기상의 특성을 알고 지류지천의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참가자들의 우수 사례 발표와 만경강 사진전 관람이 이어지고 천연 석고방향제, 한지부채, 냄비받침 만들어 보기 등의 체험 부스가 진행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활동한 거 바탕으로 소질 측정하거나 이해문콕 만든 거 이런 거를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 가사에 조금 바꿔서 넣어서 노래 부른 걸 저희 활동한 내용이랑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포럼이라든지 컨테스트 그리고 체험 부스를 체험하려고 왔습니다. 또 환경영화 수라 관람과 감독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는 19일에는 익산의 생태관광지를 둘러보고 현지 먹거리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KCN 조아갑니다. 군산시가 개별 보안업체와 특이 민원 피해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군산시청구와 27개 읍면동 민원실에 개별 보안업체와 합동으로 폭언, 폭행 등에 대한 현장 대응 방법을 훈련했습니다. 대응법은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중단 요청, 진정 유도, 상급자 적극 개입, 피해 공무원 격리 등으로 실시됐습니다. 고군산군도 K관광섬 육성 사업이 2023년 우수 관광정책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K관광섬 육성 사업은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의 관광개발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학회는 해당 사업이 지속가능한 섬 관광개발이며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의 소통성을 갖췄다는 점을 평가해 상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익산 4대 종교 문화체험 하반기 다이로움 익산 여행이 오는 9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다이로운 익산 여행은 4대 종교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원불교 총부, 나바위 성당, 두동교회, 심국사로 이어지며 명상과 순례길 걷기 등으로 이뤄집니다. 참여 희망자는 11차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중앙, 매일, 서동시장에서 제2회 글로벌 플리마켓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 오후 5시 중앙시장 주차장에서 개장됩니다. 행사에서는 공감과 포용을 주제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이 문화 프로그램, 전통 음식 맛보기, 축하 공연, 포토존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 글로벌 문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2023 전주 가맥축제가 17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주 가맥축제는 전주의 독특한 음주 문화인 가게 맥주, 가맥을 즐기는 축제로 17일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축제에는 전주의 유명 가맥집 20여 곳이 얼음 맥주와 자신들만의 독특한 안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만여 개의 좌석이 마련됩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7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 20대 B씨 등 2명이 다쳤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났고 이날 오전 9시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오전 10시 41분 부안군 개화면에서 페라리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에 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으나 차량이 모두 타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원광대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 사업에 또다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농생명 바이오와 엑스알 기술 분야에 대한 예비 창업자 지원과 기술 이전 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한편 원광대는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본회의 재석과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한 의원은 아동복지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고 지난 3년간 도내 국회의원 중 본회의 재석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익산시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이며 선정기관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은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인력 양성은 지난 6월 진행한 기업 수요 조사를 토대로 현장 투입 인력을 양성합니다. 익산시는 백제 세계유산센터와 2023 온앤오프 백제 퀴즈왕 대회를 개최합니다. 퀴즈 대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이 치러집니다. 예선은 학생과 보호자가 2인 1팀으로 미륵사지, 무령왕릉, 정림사지에서
본선은 학생 단독으로 TJB 대전방송 공개홀에서 퀴즈를 풀게 됩니다.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고 퀴즈왕에게는 장학금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은 TJB 대전방송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대표 청소년 축제인 2023 청소년 어울림마당 글로벌 페스티벌이 오는 19일 군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립니다. 글로벌 페스티벌 축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감수성과 재능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존, 워터존, 문화존 3가지 테마로 마련된 청소년 문화 행사입니다. 익산시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카페 메이드 인 헤븐 1층 공연장에서 삼성동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버블쇼, 풍선아트 공연과 마룡이 문구 세트, 과자 선물 세트 선물 증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고 동부 지역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